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1월 18일의 방송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2020 머니트리 요약 정리. 미국 VC들 어디에 얼마나 투자했나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제가 뒤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티브가 된 것은 벤처 캐피탈 펀딩 레포트 Q4 2020이라는 CB 인사이트에서 발행한 보고서가 모티브가 됐는데요. 자, CB 인사이트라고 하는 뭐 리서치 기관, 뭐 분석 기관이죠. 요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벤처 캐피탈 펀딩 레포트라는 이름으로 이 보고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원문을 받아보시면은요, 실제 제목은 앞에서 보신 그림처럼 머니터리 레포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오는 보고서인데 2020년 4분기 보고서에는 2020년 전체에 대한 그리고 연간 단위의 그런 분석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재밌는 내용이 많다 싶어서 오늘 한번 특별히 다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난주 CB 인사이트는 PwC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머니터리 레포트 Q4 2020를 발간을 했습니다. 목차를 보면은요, 달러스 앤 딜스라고 해서 투자 규모와 투자 건수에 대한 그런 분석, 그리고 메가 라운드에 대한 분석, 뭐 섹터별 분석, 유니콘, 엑시트,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보고서다 보니까 메트로스, 주요 도시, 또 스테이트, 주요 주에 대한 그런 어떤 분석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emerging areas, 그래서 유망 분야, 그리고 글로벌이 어떻게 또 분석이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고서는 108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요하다 싶은 내용, 그리고 한국 시장에 또 뭔가 메시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만 뽑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웹사이트에서 한번 원문을 받아보셔도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제가 1-1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숫자를. 제가 크게 보면 1, 2, 3 이런 식의 스토리를 뽑아봤고요. 그 1번 스토리 중에서 1번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 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투자 규모는 증가를 했고, 그러나 투자 건수는 감소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투자 규모는 보면 밑에 회색 그래프가 보이시죠? 규모가 쭉 늘어나는데 2020년에 히스토리컬 레코드, 그래서 역사상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130 빌리언 달러. 네. 130 빌리언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30조 이상이죠. 한 145조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투자 건수를 보면은요, 2018년에 쭉 한번 피크를 쳤다가 쭉 내려가죠. 2019년 그리고 2020년에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뭔가 투자가 위축되지 않겠냐라고 다들 예측을 했는데 재밌는 현상이 발견이 된 것이죠. 투자 규모 원래 같으면 투자 건수도 줄고 투자 규모도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투자 건수는 줄었으나 투자 규모는 오히려 증가를 한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산업들이 또 생겨났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유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 이런 돈들이 결국은 이제 벤처 투자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어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건수는 줄고 규모가 늘었다? 그러면 건당 투자 금액이 늘었다는 뜻이네? 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과연 이 건당 투자 금액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올라가느냐? 그거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투자 건수 얘기를 한번 더 하면 자, 단계별로 봤을 때요. 이 투자 건수 중에서 특히 이 초기 투자에 해당되는 시드와 시리즈 A 단계 투자들은 쭉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리즈 A는 그래도 좀 덜한데 시드 투자 같은 경우는 분기별 흐름을 보면 뭐 쫙 이제 거의 뭐 우하향하는 형태로 곤두박질 치는 형태로 이렇게 쭉 줄어들고 있죠. 물론 전체적인 숫자는 여전히 단계별로 봤을 때 시드 단계 투자건이 제일 많긴 하지만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추세를 봤을 때는 시드 투자에 대한 투자건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그리고 최근 추세를 보면 시리즈 A에 대한 투자도 좀 줄고 있고 그러나
시리즈 B나 뭐 C, D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완만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 건수가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으나 그 중에서 단계별로 봤을 때는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초기 투자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투자 규모는 어떨까요? 투자 규모도 시리즈 B 이상은 크게 상승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시리즈 B도 완만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보면 시리즈 C와 D와 E는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건수에 있어서도 그리고 투자 규모에 있어서도 초기 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위축되고 감소된 그런 분위기지만 시리즈 B 이상의 기업에 대한 투자 건, 투자 규모 이거는 둘 다 늘어나는 분위기였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지역, 유럽이나 아시아도 뭐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이제 2년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시긴 좀 어렵지만 미국의 그래프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소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보면 뭐 아시아는 이게 약간 정체하는 그런 느낌인데 뭐 더 이상 이게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뭐 유럽도 보면 정체되거나 약간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투자 건수는 전체적으로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고 그러나 투자 규모는 역시나 뭐 노스 아메리카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투자 건수는 줄고 투자 규모는 늘었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뭐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추세가 왜 생겨났느냐? 결국은 메가 라운드가 급격히 증가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메가 라운드라는 것은 뭐냐? 예, 여기 밑에 써 있죠. 100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100에서 1200억 사이 정도 1200억 사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규모 이상의 딜들을 메가딜, 메가라운드라고 하는데 이런 메가라운드가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200건에서 2020년에 무려 318건, 그러니까 2년 사이에 1.5배가 뛰는 그런 식의 이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가딜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심지어는 투자 규모 자체도 이 딜의 건수뿐만 아니라 투자 규모 자체도 오히려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던 2020년에 이 메가딜에 대한 투자 규모가 역사상 신기록을 세우는 그런 식으로 규모도 늘고 건수도 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건수는 줄어들고 규모는 늘어나는데 그러면 건당 평균 투자 금액이 늘어났겠죠. 평균은 늘어났을 텐데 그 평균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위쪽에 상향 쪽에 상위의 그런 어떤 투자권 쪽에 이 굉장히 이렇게 편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딜 쪽에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고 초기 단계 작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아주 위축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양극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메가라운드는 건수상에서 보면 아까 318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전체적인 미국에서의 건이 뭐 6천 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건수 기준에서 보면 5%밖에는 차지를 안 하지만 그러나 투자 규모에 있어서는 2020년에 49%나 쉐어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5대 50의 상황인 거예요. 5%가 50%의 규모를 차지해버리는.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95%가 50%의 규모를 나눠 먹는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투자의 딜의 넘버 자체, 딜의 횟수 자체는 줄어들지만 딜의 규모 자체는 커지는 이런 어떤 그 재밌는 현상을 보인 것이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보였던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엑싯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M&A를 통한 엑싯은 줄고 있습니다. 2018년에 711건, 히스토리컬 레코드를 세운 이후로 2020년 653건으로 쭉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 IPO를 통한 엑싯은 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대비 약 한 1.5배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증가를 했죠.
그리고 2020년에 147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IPO 건은 역사상 기록을 세우는 그런 그 굉장히 이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타임 투 엑싯, 그러니까 이 IPO나 혹은 M&A까지 창업부터 거기에까지 다다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타임 투 엑싯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IPO는 그죠? 여기 보면은 뭐 갈색으로 나와 있는 IPO에 대한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 유리해지고 있다는 거죠. IPO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러나 M&A와 관련된 부분은 7.2년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IPO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뭐 유망한 혹은 좀 더 현실적인 뭐 혹은 뭐랄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선호할 수 있는 뭐 그런 등등의 그런 어떤 그 엑시스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를 맞이한 2020년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시사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세 번째, 어떤 유망 분야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건수와 규모 면에서 인터넷 분야가 압도적으로 역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이 넘버 오브 딜스나 펀딩 규모에 대해서 보면 둘 다 인터넷이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2위는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그러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딜의 개수는 많지만 펀딩의 규모는 3위보다는 많군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제가. 자, 2위는 헬스케어. 그래서 244건, 그리고 8.5 빌리언 달러 이렇게 나왔고, 자, 3위는 모바일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이고 4위는 소프트웨어, 인터넷과 무관한 혹은 모바일과 무관한 그런 소프트웨어, 일종의 이제 일종의 뭐 기업용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이런 분야 이렇게 해서 5개의 섹터가 나와 있는데 압도적으로 사실은 인터넷 분야가 1등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헬스케어 분야가 놀랍게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헬스케어 분야가 최근에 계속해서 뭐 전년 대비 뭐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다. 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헬스케어 분야가 아마도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더더욱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 건수를 기준으로 분석을 이렇게 해봤더니 이 보고서 참 예쁘죠? 이게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미국 아이들은 참 이런 보고서를 잘 만듭니다. 자, 투자 건수에 있어서 유망 분야 20개를 뽑았는데 이 보고서에서 자, 그중에서 핀테크, AI, 뭐 디지털 헬스, 그리고 메디컬 디바이스 요 네 개 분야가 압도하고 있다. 야, 이 투자 딜에 있어서 이 네 개 분야가 보면은 그래프를 보시면 이 네 개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티어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탑 티어를 쭉 이루고 그 밑에 이렇게 쭉 배치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분야가 전체적으로 투자 딜을 이제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탑 20 중에서 보면 뭐 이커머스, 시큐리티, 인슈어텍, IoT 또 리얼 에스테이트에 대한 테크, 페이먼트, 뭐 어드밴스드 매뉴팩처링, 뭐 캐피털 마켓 테크, 뭐 인스토어 리테일 테크, 뭐 오토 테크, 요거는 이제 주로 모빌리티와 관련된 얘기겠죠. 뭐 블록체인,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에 많이 다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최근 한 5년간의 이렇게 숫자를 보면 핀테크, AI, 디지털 헬스, 메디컬 디바이스 쪽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투자권들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만 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래도 몇 가지 흐름이 좀 읽히시지 않으세요? 그죠? 제가 정리를 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자, 일단 빈익빈 부익부. 야, 요거는 뭐 부익부 빈익빈 요거는 뭐 미국, 유럽, 아시아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느껴진다라는 게 일단 제가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요,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야, 이거 코로나 되고 나서 이 초기 기업들은 정말 어렵네요. 초기 기업들은 투자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몇몇 기업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냥 뭐 당신네 기업의 얘기인가 보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뭐 금융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주는 미국 시장에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이미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흐름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 한 해에 제가 이 스타트업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초기 기업들이
투자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플러스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받기도 어렵다. 예. 물론 제대로라는 표현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과거가 거품이었느냐, 뭐 아니면 뭐 지금이 그게 맞았던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초기 기업에 대해서 좀 불리한 그런 느낌으로 흘러갔다 하는 것은 체감한 바가 결국은 사실이었다. 이 숫자들을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벤처 투자가 메가딜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M&A보다는 IPO 쪽으로 엑짓의 방법이 귀결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한국 시장에서도 과연 이런 흐름을 탈 수 있을까? 결국 우리 금융시장의 체력이 이런 것들을 버텨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투자의 규모도 메가딜로서 많이 크게 만들어주고 또 그만큼 돈을 많이 넣었으니 뭐 굳이 애매하게 M&A 할 필요 없이 M&A 당할 필요 없이 그죠? 당할 필요 없이 자체적인 그런 펀딩 능력을 가지고 IPO까지 갑시다. 라고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 시장은 그만큼의 금융시장의 규모나 체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많진 않더라도 메가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어쨌든 이런 흐름이 오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에 점점 해외 펀드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보이고 그런 빅딜들을 많이 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흐름들을 저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 핀테크, 헬스케어, AI, 커머스, 모빌리티, 뭐 스마트 시티 등등이 대세인 키워드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 한 주 쭉 지켜봤던 CES 2021에서의 키워드들과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해요. 뭐 여기 뭐 몇 가지 좀 빠진 게 있지만 뭐 로봇이라든지 몇 가지.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CES가 지켜봤던 그런 키워드들과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실제로 숫자로 얘기를 해준 투자자들이 많이 이 관심을 가졌던 키워드들이 결국은 대체로 다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돈이 몰릴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테마들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하여튼 유망 분야의 키워드들을 잘 살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을 타겟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아간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글로벌을 얘기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한국 금융시장에 어떤 그런 체력이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망 분야 키워드를 잘 잡으면서 하여튼 글로벌 시장을 잘 잡는 게 동시에 우리에게 떨어진 숙제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현상이 단순히 몇몇 기업들만의 체감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투자판의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스타트업들이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로만 뭐 만족하고 그냥 그거 나왔으니까 뭔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뭔가 스케일업, 그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자,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주어진 숙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빈익빈 부익부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기 스타트업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잘 받기도 어렵고 충분한 자금을 받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 돈으로 예산보다는 좀 적은 돈으로 초기 단계를 잘 버틸 수 있겠느냐. 자, 이런 것들이 또한 그 스타트업 CEO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점점 그런 프레셔가 아마 늘어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니 결국 시대는 점점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아주 높은 경영상의 난이도.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이나 뭐 아이디어만 좋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영까지도 잘 해내야 되는 아주 그 적은 돈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조직 운영과 그죠? 또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경영의 난이도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사람이 있고 디토 파트너스 그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흐름을 잘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주어진 숙제들이 만만치 않은데 초기 기업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C 위클리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쿠팡 지난해 결제 금액이 21.7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전년 대비해서 41%나 성장을 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앱 사용자도 20%나 상승을 한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뭐 예상했지만 쿠팡에 결제하게 돼서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냥 간단하게 뽑아봤습니다. 거의 뭐 코로나에 거의 뭐 절대적으로 그죠? 가장 강력한 수혜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역시나 지난해 결제 금액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네요. 자, 두 번째, 큰 곳만 잘 벌었다. 역시 코로나 관련된 소식입니다. 결국은 오늘 방송 내용은 다 그렇네요. 그죠? 자, 중소게임사는 밤샘에도 월급은 바닥. 이데일리 기사가 있었는데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하청개발사 같은 경우는 특히 중소개발사, 뭐 하청개발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크런치 모드를 집까지 옮겨와서 하게 되면서 더 힘들다. 이런 하소연이 많이 호소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해외 투자들이 중소게임사 얘기입니다. 해외 투자 막히면서 자금난을 겪고 임금 체불까지 겪는다. 그래서 결국은 탑 티어에 있는 탑 3, 탑 4에 있는 그런 게임사들만 사실은 굉장히 이런 어떤 코로나 특수를 누렸고 나머지 회사들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방송이 전체적으로 메시지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투자판이 됐든 뭐 커머스 게임 쪽이 됐든 다 전체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업 경영을 잘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D2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